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필수 영수 대성마이맥 영어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5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의 총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모의고사 총평, 즉 모의고사에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을 해결할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 커리큘럼 안내, 선생님 커리큘럼 안내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모의고사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 N수생들은 이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죠. 고3 학생들만 봤습니다. N수생들 풀어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한 친구들, 그리고 고3 중에서도 다시 한번 꼭 풀어봤으면 하는 문항들이 뭐가 있지 하면은 요 문항들을 다시 한번 꼭 풀어봐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모의고사의 의미와 위치, 현역 고3만 응시한 올해 두 번째 전국 연합 학력평가였습니다. 3월에 이어서 5월에 봤죠. 근데 이제 좀 날짜가 안타깝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에 시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여러분들이 부모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조금 힘든, 어쨌든 시험이라는 게 뭐 항상 잘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날짜를 꼭 이렇게 잡았어야 했나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어요. 여튼 6평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어요. 6평전의 실전 상황에서 실력을 점검할 이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가 이제 전범위로 출제됐던 첫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3월에는 1, 2학년 교육과정을 썼는데 이제 5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범위로 나온다. 무엇보다도 이제 3월 합평 대비 내가 과연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미이고, 자, 난도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난도는 이제 중상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 당연히 수능만큼은 아니었지만 과학과 생명, 동식물, 특히 생명과 동식물 관련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상당히 낯선 소재들이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21번 우리 눈이 미세하게 떨려서 정지되어 있는 것을 정지된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해서 보게 된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생소한 그런 소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문을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시간 내에 못 푸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 그 각 문제의 특징과, 즉 각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했던 것과 그것들이 선생님 커리큘럼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그 문제점과 해결책 구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자, 이 특이점 총 6가지를 제가 제시할 겁니다. 6가지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할 그거에 대한 교훈, 솔루션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은 늘 나왔다시피 빈칸 요약에서 앵커링 되는 유형, 즉 이 지문에서 빈칸이나 요약문이 요구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적나라하게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이 3문제 출제되었습니다. 4번, 5번, 9번 이렇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오답률이 높은 걸 파악할 수가 있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번 빈칸은 일단 첫 번째 문장에 바로 빈칸이 있죠. 그래서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there use가 있는데 이 there이 뭐예요? 여기는 colors입니다. 그래서 빈문 요바가 뭐냐면 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투부정사가 attempts 꾸미면서 색깔의 사용을 무엇하는 시도가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딱 빈문 요바를 잡아내는 게 일단 이 문제를 맞히는데 가장 첫 단계예요. 색깔의 사용을 무엇하는 시도가 만들어졌는지, 즉 색깔의 사용을 무엇한 걸 찾자, 색깔의 사용을 뭐 했는지 찾자, 색깔의 사용을 뭐 했는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문에서 여기 나와요. 색깔이란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알려주는 거였다는 거야. 이러한 사회적 언어를. 그럼 이러한 사회적 언어가 뭔데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회적 경계를 만든 거예요. 서로 다른 사회 계층을 눈에 딱 띄는 시스템으로 구분을 시켜버리면서 색깔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경계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딱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dash를 통해서 계속 이 색깔이 어떤 걸 전달했는지 쭉 똑같은 말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칙칙한 색깔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됐고 밝은 거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색깔의 사용을 무엇하는 시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제한시킨 거죠. 색깔을 통해서 사회적 경계를 만들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confined란 말이 나옵니다. 특정 색깔은 특정 계급에 제한된 거예요. 제한된 거니까 색깔의 사용을 제한시킨 거죠. 그래서 confine이란 말과 restrict란 말이 재진술로 보이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빈문요바, 앵커링, 최간말 요것만 딱 해주시면은 맞힐 수 있었던 평이한 문제였어요. 자, 40번 요약. 이 요약은 상당히 깔끔하고 귀여운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요약은 요약문이 요구하는 말을 먼저 잡아보면서 밑에 있는 선택지 하나 넣어보며 어떤 말이 들어갈까를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항상 약간 개인보다는 집단의 중요성 이런 거, 뭐 잘 지내고 이런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요약문이 요구하는 바만 딱 읽어보면 뭔가 남들과의 대화를 잘 하는 것이 예술 감상을 좀 잘하게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문 내용이 완전히 반전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집단, 친구랑 떠들면서 예술 감상하면은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혼자 해라, 혼자 해라 이런 말입니다. 공부도 혼자 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무엇하는 것이 감정적 반응을 높이는지라고 했는데 여기 정확히 나옵니다. 부정으로 사람들이 친구랑 대화하는 것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때 감정 반응이 높아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화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때 감정 반응이 높아지니까 대화를 안 할 때, 즉 혼자 있을 때 의미하니까 대화를 피한다는 말이 딱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있는 부정 표현으로 이렇게 뒤집어 놨기 때문에 부정어 처리만 딱 잘 해놓으면은 A에 들어갈 말 쉽게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B에 들어갈 말도 혼자 있는 시간의 부재가, 혼자 있는 시간의 부재는 뭐죠? 그렇죠. 다 함께 있는 시간이죠. 혼자 있는 걸 뒤집으시면 됩니다. 다 함께 있는 시간이 성장과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혼자 있지 않으면, 이거 다 함께 있는 거거든요. 다 함께 있으면 어려워요. 배우는 게 어렵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배우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의 부재, 함께 있는 것은 요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면 배우지 못하게 한다니까 배움을 어렵게 만든다. 어렵게 만든다를 동사로 뭐라고 했어요? inhibit. inhibit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inhabit 아니에요. inhabit은 거주하다. inhibit, prohibit, 금지하다. stop, 막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문이 요구하는 바 지문을 잘 파악하고 귀엽게 이렇게 부정어 되어 있는 거 잘 이해하면서 가시면 40번도 무리 없이 맞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문제죠. 31번이나 40번 아주 전형적인 빈칸 문제의 풀이법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석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1, 40번 이렇게 설명드리고 32번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른 카테고리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하의 빈칸풀이 플랜 A를 정확하게 체득하시면 아주 무리 없이 이런 문제들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5월에 개강한 파운데이션 하 빈칸풀이 플랜 A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특이점. 방금처럼 빈칸이나 요약 함축에서 그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지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엔 걔를 딱 기준으로 같은 말을 선택지에서 고르면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보세요. 오답률이 딱 높죠? 얘는 좀 낮지만 앵커링이 안 되는 유형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문에서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럴 때는 글의 핵심을 기준으로 무관하거나 모순되는 선택지를 소거를 해야 됩니다. 즉, 이 글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를 리뷰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떤 질문? 내가 지금 이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1, 33 이런 것들이 오답률이 높은 것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3번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는 간단해요. 이 꽃이 무엇 할 수 있는지예요. 그런데 이 꽃이 무엇 하는지 그 세세한 과정이 사실 여기 밑에 전반적으로 다 과정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과 이 내용을 사실상 요약하는 게 1, 2, 3, 4, 5 중에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틀리게 되는 좀 까다로운 유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2번하고 4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조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선택지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풀 때는 글의 핵심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를 잘라보면서 segmentation, 잘라보면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그런 디테일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3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답 1번이에요. 정답 1번입니다. 외부 에너지를 꽃들이 이용한다. 이 꽃이 이용한대요. 이용한다라는 말, 이것도 좀 어려워요. 착취하다로 여러분들이 좀 잘못 외우고 있는데 착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용하다가 1번 뜻입니다. 사람을 너무 가혹하게 이용하니까 착취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꽃이, 아니, 이 식물이 외부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선생님, 식물이 어떻게 막 능동적으로 이용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 글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동물을 먹는 식물들의 전략이라고 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능동적, 전략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말이 적절하죠. 그리고 외부 에너지, 여기 보니까 빗방울 의미하는 것이고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는 게 이렇게 먹잇감을 그 아래로 소화액이 있는 곳으로 떨어뜨린다라는 것과 대응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요 마지막 줄에 이 식물에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이파리들의 무질서한 바이브레이션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무질서한 거랑 다르니까 무질서의 반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적성이 있다라는 1번 선택지가 정확하게 대응되는 것이죠. 그래서 33번 상당히 유의미한 문제였습니다. 근본적인 독해력 자체를 좀 묻는, 그러니까 뭔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똑같이 반복하는 것보다는 정보량이 되게 많은데 핵심이 뭔지를 찾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3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물고기가 물고기를 먹는 세상에서 생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생존이 뭐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냥 이 글의 핵심을 기준으로 선택지를 소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과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를 골라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2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다만 여기는 글이 특별하게 나열 구조예요. 랜턴피쉬, 드래곤피쉬, 앵글러피쉬, 그 다음에 스푸키쉬 패밀리, 뭐 이런 다양한 물고기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핵심은 당연히 이 물고기들의 여러 특성을 아우르는 아이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오답 선택지는 이 중에 일부만 얘기하는 랜턴피쉬나 드래곤피쉬에 해당하는 여기 5번 선택지 wider vision, 요거는 이제 랜턴피쉬나 드래곤피쉬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5번 찍은 친구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이 글의 핵심은 이거 모두를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열 구조 공통의 메시지 써야 한다. 선생님이 파운데이션 상학 나열 단원에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제일 포인트는 여기 also에서 플러스 표시 딱 하고 물고기들의 여러 특성이 나열되고 있으니까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아이를 골라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5번도 catch, prey란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먹이를 잡기 위해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also 뒤에 보면 이 스푸키쉬 패밀리 종은 자기가 먹잇감이 되는 것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아까 프레이 입장에서도 이 빛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포식자 입장만 쓰는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답이 왜 오답인지 해설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잘 피드백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해결책. 이렇게 앵커링이 되지 않을 때, 즉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때에는 글의 핵심을 기준으로 선택지를 하나하나 소거해 나가는 방법, 그래서 핵심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하나를 고르는 빈칸풀이 플랜 B를 여러분들이 마스터해야 됩니다. 역시 파운데이션 하에 2주차 3단원에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설명한 문항에서 내가 좀 약점이 있다 한다면 이번에 개강한 파운데이션 하가 완벽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개정을 하는데 들였고, 정말 제가 초등학교 5학년도 빈칸 순서 삽입을 풀어낼 수 있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걸 목표로 개정했어요. 의지와 목표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빈순삽에 도전할 수 있고 공부하는데 맛을 들릴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세 번째 특이점 21번하고 32번. 두 가지 대상이 반복하여 등장하는 아주 유니크한 고난도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특징입니다. 자, 21번 보면 이게 정말 내용이 까다로웠었는데 여기도 결국 대립상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도 파운데이션 하에서 다루는데요. 이 지문 내용은 여기 but 뒤에 주목을 해주면 움직이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건 우리 뇌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 움직이면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움직이면 볼 수 있다.
다시 움직이지 않으면 못 보는 거고요. 움직이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대조를 딱 잡아야 돼. 정지와 움직임 사이에 대조를 잡아야 됩니다. 그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이 대조를 잘 파악하면 밑줄 문장이 문장 전체에 끄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글의 핵심을 기준으로 또 선택지를 소거해야 되는 아까 플랜 B로 가셔야 되는데 shaky eye muscle movements 흔들리는 눈 근육 움직임 이게 움직임이죠. 움직임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뇌가 무시할 수도 있는 걸. 가만히 있다면은 눈이나 물체가 가만히 있어버리면 뇌가 반응하지 못할 수 있는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다음 32번도 여기도 대립된 두 가지를 딱 파악하셔야 돼요. 이 네 번째 줄에서 peripersonal과 extrapersonal로 뇌는 세상을 분리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 대상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near하고 far하고 이 dash를 통해서 동격으로 다시 한번 반복 등장시켜요. 그래서 두, 대, 반, 등. 자, 이렇게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면 각각의 개념에 A, B 표시하면서 글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표시하시면서 글을 읽으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그 앞에 내용이 B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럼 B의 내용 집어넣으면 되고 예를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예시 내용이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과 같은 말이겠죠. 여기 뒤에도 B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B의 내용을 잘 써준 1번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대 반등 A, B를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파운데이션 하 11단원 맨 마지막 단원이에요. 레버리지랑 두 대 반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는 게 매 시험 한 문제에서 정말 많게는 3문제까지 나옵니다. 4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도 3점 문제에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글의 구조이라서 과거 기출문제 그리고 다양한 자작문제, 고퀄 자작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3점짜리 문제 한두 개만이라도 선생님하고 딱 배운 대로 스무트하게 실전에서 풀어버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주는 그 안정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정병훈 쌤이 해준 말인데 4점짜리 문제 중에서 한두 개라도 선생님이랑 했던 대로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 풀어내릴 수 있다면 시험장에서 주는 이점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 두 대 반등에 해당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었고 네 번째 특이점. 아이고 오답률 1위 어휘. 이거 지금 정답률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당일 촬영이라서 지금 이게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1위 어휘랑 장문독해 어휘. 다 이 문장 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적절성을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30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as a result를 통해서 이 앞문장과 뒷문장의 인과가 맞지 않아서 저 5번이 부적절함을 파악했어야만 했었고요. 1번도 for this reason을 통한 인과관계, 4번 선택지도 as를 통한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봤었어야만 했어요. 거기에 플러스 여기는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좀 유니크한 중요 표현들이 많습니다. clash with 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truggle with, 그 다음에 have difficulty, fade 이런 표현들이 주는 부정적 어감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어휘, 풀어사이드도 마찬가지고 뭔가 어휘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좀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 강의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해될 겁니다. 보시기 바라고요. 이 장문 독해도 안타까운데 생맹이라는 게 왜 자꾸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가? 여기서 why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글의 내용 전체는 생명이 사라지지 않고 남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것만 잘 파악하면 제목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인간의 진화를 끌어가요. 수렵 채집인 사회, 여자는 채집, 남자는 수렵을 맡았대요. 근데 채집을 하는 여자는 녹색 푸르른 이파리에 중간중간 있는 빨간색 사과 열매를 보지 못하면, 즉 정록 생명이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야. 생산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죽어요. 멸종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근데 남자는 아니에요. 남자는 여기서 on the other hand를 통해서 대조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여자는 생명이 치명적이야?
반면에 남자는 했으니까 남자에게는 생명이 뭐 오히려 좋아. 이런 플러스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자, 남자에겐 생명이 괜찮다. 또 괜찮아야지 생명이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D하고 E를 보셔야 돼요. 제가 짤막하게 좀 이 말씀을 드리면 이 D가 포함된 문장만 딱 바라보면 D가 이상해 보여요. 왜? 색 대조의 감소. 색 대조가 감소된다는 게 생명이죠. 색을 잘 구분 못하는 거죠. 생명은 미묘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이 왜 향상시켜? 움직임 감지를 능력을? 색을 못 보는데 움직임 감지 능력이 왜 향상되지? 하면서 이 문장만 보면 그렇게 생명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on the other hand를 통해서 여자는 생명이 치명적이지만 나쁘지만 남자는 생명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맥락 속에서 이걸 읽어야 됩니다. 남자에겐 이렇게 색 대조를 못 보는 거, 생명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맥락은 대단히 적절한 맥락이에요.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안 나왔지만 아마도 색을 못 보니까 그만큼 보완으로 움직임을 더 잘 볼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시각이 장애가 있는 만큼 청각이 더 발달하는 뭐 그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요. 그리고 그 다음도 이 앞의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사냥된 동물이 환경이랑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숲속에 동물들이 숲속 색깔이랑 비슷하게 있어. 그러니까 더 적은 색깔 변화는 시각적인 방해를 더 일으킨다? 보세요. 색깔 변화가 없으니까 시각적 변화가 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각적 변화가 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각적 방해가 덜하다는 말이 결국 이 앞에 있는 보라색이랑 같은 말이에요. 움직임을 더 감지를 잘한다고 했었죠. 자, 생명이 움직임을 더 감지 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색의 변화가 적은 게 다시 움직임 감지를 잘한다? 그러니까 시각적 방해가 적다. 다시 움직임 감지를 잘하니까 시각적 방해가 적은 겁니다. 시각적으로 방해물이 없어요. 그럼 움직임을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E가 틀렸음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포인트예요. 대단히 문제를 매력적으로 잘 낸 것 같아요. 같은 말인데 생명이 있으면 움직임 감지 잘한다. 그 다음에 생명이 있으면 여기도 뭔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시각 방해가 덜한다. 네, 요 방향이 다른데 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면 움직임 감지가 잘 돼. 생명이면 움직임 감지 잘한다는 말은 곧 뭐다? 시각적인 방해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을 잘 감지하겠죠. 그래서 여기 less가 들어가야 돼요. more이 아니라. 이게 다 아주 고급진 인과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운데이션상 파트 1 독해 20수에 이런 원인과 결과 단원이 쫙 정리되어 있고 인과의 표현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약한 친구들은 이 부분 강의로 꼭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교훈. 자, 이번엔 순삽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번에 삽입과 순서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른 것들이 어려운 만큼 삽입과 순서에서 힘을 좀 빼주셨습니다. 그리고 삽입도 갭이 없어서 막 마지막에 박스까지 읽고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지 고민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단절이 분명한 문제가 2개 연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단절을 느끼려면 여기 4번 뒤에 리버스라는 표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리버스는 뭐예요? 역반대. 반대도 사실이다. 자, 그러면 앞의 내용에 반대가 와야 되죠. 앞의 내용은 편파성과 공정성이 늘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거에 반대가 와야 되는데 여기도 공정성이 편파성에서 온다. 공정성과 편파성이 함께 있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갭이다. 빡!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를 집어넣으면 객관성의 기준은 우리가 편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not because가 있어요. 편견이 없어서, 편견이 인간이 아예 없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니래. 그 반대가 사실이야. 기준은 만들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만들어진다 하면서 정확하게 필부액 필긍동으로 사실상 같은 말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흐름이 되는 것이죠. 다음 39번은 더 쉽습니다. 분명히 3번 앞에는 고양이들이 어둠 속에서 너무나도 잘 보는 포식자가 된다고 했어요. 이게 비생산적이다? 아니,
앞에서 플러스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비생산적이다,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모순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 집어넣으면은 왜 비생산적인지 저 박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름답게 연결됨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냥 파운데이션 하 6단원 삽입 프리 플랜 A 명백한 갭이 있을 때 모두 다루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하 들으시면 해결이 되고요. 마지막 6번째 특이점입니다. 순서 문제였어요. 순서가 작년 수능에서 오답률 5위 안에 2개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7위랑 15위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평가원과는 조금 출제 기조에서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소거가 잘 안 되긴 하는데 A가 되고 B가 되니까 학생들이 그냥 바로 B로 갈 수 있었습니다. 36번도 그랬고 37번도 소거가 잘 안 되는 좋은 문제긴 하지만 A랑 C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냥 C로 갈 수 있었어요. A 확률이 적으니까. 근데서 제 생각에는 요 A가 만약 B고 여기서도 이 A가 C랑 위치가 바뀌었다면 상당히 난도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될 수도 있는 포인트들이 A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학생들이 확률이 낮으니까 소거를 했기 때문에 이 순서 문제들이 비교적 쉽다고 느껴진 겁니다. 왜 쉽다고 느껴졌는지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36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either way라는 표현입니다. C의 either way. either way는 어느 방식으로든 이라는 의미로 앞에 반드시 2가지 방식이 나와야 돼요. 그 2가지 방식이 때때로 이렇고 다를 땐 이렇다라고 하는 여기랑 연결을 하면 B, C가 연결되니까 정답 A, B, C는 없잖아? 너무나도 쉽게 B, C, A를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네, 여기서도 C, A의 연결이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A, A, 대의와 it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면 그냥 C 다음에 A가 연결된다는 걸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정리의 시그널, 대명사로 잘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36, 37번 이번에 좀 쉬웠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역시 파운데이션 하에서 순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운데이션 하를 통해서 빈순삽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을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5모 이후 선생님의 커리큘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 되는지 등급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일단 4등급 이하 노베이스다. 그냥 이대로 가면 됩니다. 유배 가는 길 4주. 유배 가는 길과 함께 구문 20수 에어를 매일매일 들으면서 구문 실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유배 가는 길을 통해서 70점에 이르는 모든 수능 영어 유형들에 대한 풀이법을 익히시고 틈틈이 구문 실력을 향상시켜서 베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달 안에 끝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파운데이션 상 8주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된 구문 그리고 글의 구조를 읽으면서 핵심을 파악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4등급 이하 노베이스는 공부를 지금부터 해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아직 자신이 조금 없어 자꾸 2, 3을 진동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5, 6월에 파운데이션 상을 통해서 구문과 독해의 기본기를 다지시고 바로 파운데이션 하로 이어서 공부를 해서 빈순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2등급에서 1등급 가려면 빈순삽을 잘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요. 자, 좀 애매한 1등급이다. 당연히 빈순삽이 흔들리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시기 파운데이션 하 6주 과정을 통해서 빈순삽을 집중 공략해 주시고 7월에 이어서 개강하는 컬미네이션을 통해서 전 유형 한 번에 다 풀이법 정리한 후에 셀렉션 모의고사와 같은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왜냐면 요때랑 요때 2번 이제 문제법 풀이법 다 정리하니까 이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까지 양치기를 해서 이제 그 문항풀이의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필승 공부법입니다. 자, 이렇게 4등급 그리고 2, 3등급 그리고 1등급까지 풀이법을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Learning is never done without errors and defeat. 학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류와 실패 없이. 즉, 학습이 일어나려면 시행착오가 많이 겪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그 시행착오를 확실하게 줄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도 이해할 수 있게 개정한 이번 파운데이션 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모의고사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유형들을 남김없이 다 해설해드리고 자신감을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총평 마무리하고요. 구체적인 문항에 대한 자세한 해설들 제가 잘 찍을 테니까 하나하나 잘 피드백하시고 항상 들으시면서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건 무엇인가 그걸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